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현재 축구계에 분란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분란집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라치오에게 1차전 1대0으로 지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AFC 아시안컵 이후에 지금 터진 이강인 선수의 소식인데, 이 두 가지 소식 전부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손흥민 선수 그리고 케인 선수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또 우리에게는 김민재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연관이 있는 팀들이죠. 그래서 해외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 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 라치오를 상대로 바이에른 뮌헨이 1대0으로 졌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뮌헨의 홈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바이에른 뮌헨이 이겼다는 것만으로 라치오는 이제 다음 라운드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 팬들은 토트넘이 도대체 왜 다이어를 판 것인가 라고 하면서 노이어가 땅을 치고 슬퍼하는 장면을 올렸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팬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이어 너무 느리고 실수가 많다. 그리고 뭔가 압박이 많은 곳에서 뛰면은 지속적으로 집중력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를 잘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새롭지가 않죠. 다이어는 역시 이 뮌헨에서도 새는 바가지입니다. 한 언론에서는 케인에게 2.6점을 줄 정도로 케인이 거의 공격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좀 사네가 너무 경기력이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고, 심지어 우파메카노는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2.4점을 받았습니다. 야, 진짜 최악인데 이 와중에 김민재 선수 8.0점 평점을 받으면서 홀로 빛났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죠. 그런데 야, 다이어를 선발로 내세웠어야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 팬들이죠. 이 토트넘 팬들이 야, 이거 2차전에 과연 다이어와 함께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약간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뮌헨이 김민재 선수가 뛰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강 건너까지는 아니지만 뮌헨이 라치오에게 1대0으로 지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씁쓸한 일은 사실은 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문제보다는 그 축구협회의 문제를 조금 더 부각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좀 전해지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손흥민 선수에게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강인 선수도 이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게시판에 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손흥민 선수와 언쟁을 벌인 이강인 선수가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형들을 따르지 못했고, 그리고 실망하셨을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서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틈을 타가지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과거에 좀 논란이 될 만한, 그러니까 뭐랄까 좀 위계질서를 지키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여러 가지 게시물들이 또 나오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어떤 비난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강인 선수의 문제로서 결국에는 더욱더 어그로가 끌리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고, 그런데 분명히 큰 문제인 건 맞습니다.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잘했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에 끝이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외 팬들이 좀 쿨하게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토트넘 팬들의 반응 중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 중 하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일부 팬들은 축구 선수가 완벽하지 않고 당연히 사람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목매달아 버려라. 그러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팬들이 봤을 때에도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하극상을 벌인 거,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댓글을 단 건데, 나는 한국인이 아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들을 내가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어쨌건 내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 라커룸에서 늘 일어나는 일기는 한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죠. 왜냐면은 그 라커룸 안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해외 팬들도 이 한국의 축구협회가 결국에는 목매달아야 하는 쪽은 이제 이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축구협회 쪽이다. 왜냐면 덧선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수많은 언론 중에 덧선을 활용해가지고 그 찌라시 전문
덧선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소문을 흘리고 아시안컵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선수에게 어떤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이 부분은 진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밑에 댓글을 보면은 KFA의 문제, 그러니까 축구협회의 문제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근데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영웅인데, 근데 새로 들어온 어떤 새내기가 갑자기 뭐 펀치를 날렸다, 주먹을 날렸다, 이거는 뭐 진짜 이 한국 문화 안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어나더 레벨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박지성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가 주먹을 날렸다 이러면 손흥민 선수도 당연히 엄청나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반응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한국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이강인이 그렇게 사과를 한 거 보니까 리스펙트, 그 부분은 존중할 만하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쨌건 이 사건을 좀 미티게이트, 뭔가 좀 사건을 좀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은 보기 좋다라는 어떤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팬들은 야, 이거 그냥 라커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혹은 이제 해외 팬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선수들끼리 뭐 좀 다툰 거 가지고 뭐 그걸 뭐 그렇게 문제를 삼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해외 팬들도 꽤 있죠. 그리고 저 역시 사실은 어릴 때 굉장히 외국에서 좀 오래 살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문제보단 축구협회 문제가 중요하죠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또 많은 분들 댓글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 그리고 사실은 국내에선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도 이제 해외 분인 것 같은데, 동아시아 쪽의 어떤 그 나이에 대한 개념, 그리고 나이로 인해 생긴 어떤 위계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그런 해외 팬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전통적인 어떤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MZ세대의 Z세대처럼 행동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식의 어떤 구분을 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어떤 중간급의 선수가 위에 있는 선수, 고참급의 선수에게 대들었다,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데 차라리 어린 선수가 그랬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또 이강인 선수에게 좀 더 실망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이강인 선수가 막내 형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나이보다 성숙한 선수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냥 어린 선수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황이 좀 심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건 굉장히 열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국축구협회가 연막작전 펴는 거고 그냥 선수들을 버스 아래 던져버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아서 장문의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선수들이 잘못했냐고? 그렇지, 잘못했지.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뭔가 잘 못 다뤘냐, 아래 선수들이 잘 못 다뤘냐,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 그런데 이거는 라커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라커룸에서 머물러야 하는 일이다. 이거는 KFA가 이거를, 그러니까 한국축구협회가 이거를 흘린 것, 이 소스를 흘리고 그리고 2시간 뒤에 맞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펀치를 날리고 이런 사과문까지 쓸 정도의 어떤 행동을 한 것, 이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큰 부분인데, 이강인 선수가 어쨌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를 좀 조정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어른스럽고 리더십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런 모습은 저도 이강인 선수한테 많이 실망하는 그런 사건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건이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사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것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강인 선수가 대중들에게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회복하고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또 필요할 겁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겸손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위치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이 불란지 불구경은 이제 건너편, 강 건너편일 때 가장 재밌는데, 바이에른 미넨의 상황도, 그리고, 지금 한국축구협회의 상황도 전부 다 우리 집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나마 지금 좀 잘 나가고 있는 토트넘에는 불이 나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이에른 뮌헨의 이 충격적인 패배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이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팬들의 해외 반응까지 살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